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이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반응들. 이게 그냥 부작용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그 자료를 보면요. 비타민C 섭취 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단순히 부작용이라고만 보지는 않더라고요. 오히려 우리 몸 상태를 좀 보여주는 신호거나 긍정적인 변화 과정일 수 있다. 뭐 이런 관점이죠. 자료에서는 크게 한 6가지 현상을 얘기하고 있던데요. 그걸 중심으로 한번 보죠. 네, 좋아요. 첫 번째가 바로 그거잖아요. 소변 자주 보는 거. 비타민C 먹고 화장실 너무 자주 간다는 분들 계시죠? 이건 왜 그런 걸까요? 몸이 막 정화되는 그런 건가요?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자료에 따르면요. 비타민C가 신진대사를 좀 활발하게 만들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노폐물 배출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해요. 이걸 뭐 호전 반응 이렇게 보기도 하던데 몸이 스스로 좀 깨끗해지고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하, 그렇군요. 그러니까 몸이 좀 청소되고 있다는 신호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 다음 많은 분들이 진짜 걱정하시는 요로 결석이요. 이것도 비타민C 때문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자료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던가요?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. 비타민C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. 핵심은 수분 부족이라는 거예요. 아, 수분 부족이요? 평소에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비타민C를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소변 속에 노폐물이 막 농축되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결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네네. 오히려 비타민C를 챙겨 드신다면 물을 훨씬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지적하고요. 이것도 결국엔 몸의 수분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. 와,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. 수분 부족이 핵심이다. 근데 또 비타민C 먹고 머리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건 좀 의외예요. 네, 그럴 수 있죠. 자료에서도 이것도 보통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보더라고요. 비타민C 때문에 신진대사가 갑자기 확 활발해지면 세포들이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평소에 혈액순환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분들은 그 산소 공급이 잠깐 부족해지는 거죠. 그래서 두통을 느낄 수 있다. 뭐 이런 설명이에요, 약간. 뭐랄까, 갑자기 운동했을 때 숨 찬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? 아, 비유가 딱 맞네요. 이것도 어찌 보면 몸이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내는 신호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. 다만 뭐 계속 아프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은 해봐야 한다고 덧붙이고요. 네, 그렇군요. 그리고 제일 흔한 얘기 중 하나, 설사죠. 비타민C 먹고 화장실 자주 갔다. 이런 경험담은 진짜 많잖아요. 이게 왜 그렇다고 하나요? 맞아요. 이건 장관 최대 용량이라는 개념하고 관련이 깊다고 설명을 해요. 장관 최대 용량? 네. 우리 장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C 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넘어서는 양이 들어오면 흡수되지 못한 비타민C가 장에 남아서요. 그 삼투압 작용 때문에 주변의 물을 장 안으로 확 끌어당겨요. 아, 그래서 물변처럼 나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렇게 해서 배출된다는 거죠.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. 자료에서는 오히려 설사를 좀 늦게 하는 사람일수록 몸이 비타민C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상태일 수 있다. 이렇게 보기도 해요. 오, 정말요? 네. 이것도 결국엔 몸이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보내는 되게 명확한 신호인 셈이죠. 와, 설사가 꼭 나쁜 신호만은 아닐 수도 있다. 이 말씀이시네요. 신기하네요. 네, 그렇죠. 그럼 반대로요. 속이 쓰려서 비타민C 못 맞겠다 중단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혹시 이것도 뭐랄까 원래 있던 문제를 드러내는 그런 신호 같은 건가요? 네. 바로 그 점을 자료에서 딱 지적하더라고요. 비타민C 자체가 건강한 위에 막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요. 이미 위에 염증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비타민C의 그 산성이 그 부위를 자극해서 쓰리게 느껴진다는 거죠. 아, 원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건드려서 아픈 거다. 맞습니다. 즉 비타민C가 없던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어쩌면 숨어있던 문제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다. 이런 관점이에요.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비타민C가 뭐 콜라겐 생성 같은 걸 도와서 위 점막 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. 이렇게까지 얘기하고요. 네네. 식후에 드시거나 하면 불편함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조언도 하고요.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변비인데요. 이건 설사랑 완전 반대잖아요. 정말 신기하네요. 이건 또 왜 생기는 걸까요? 네, 이것 역시 그 체내 수분 균형이랑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. 비타민C는 몸속에서 좀 수분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고요. 또 신진대사를 촉진하니까 수분 소모도 늘어나거든요. 근데
평소에 물이나 심지어 염분 섭취까지 부족한 사람은 몸 전체적으로 수분이 좀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장 속에 있는 수분까지 다시 몸으로 흡수해버려서 변이 단단해지고 그래서 변비가 올 수 있다. 이런 설명입니다. 아, 네네. 그래서 충분한 물이랑 또 적절한 염분 섭취가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요. 이것도 결국엔 내 몸에 지금 수분이 부족하구나 하는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셈이죠. 와,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. 정합해보면 오늘 살펴본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거군요. 비타민C 먹고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단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현재 내 몸의 수분 상태나 염증 유무, 대사 능력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등일 수 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은 물을 좀 더 마시거나 양 조절하는 걸로 관리할 수 있다. 이 점이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핵심은 진짜 개인차가 크다는 거고요. 그리고 우리 몸이 비타민C라는 물질과 상호작용하면서 보내는 그 신호들 있잖아요. 거기에 좀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. 자료는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 몸이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비타민C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네.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비타민C와 우리 몸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했듯이 같은 걸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은 다 다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렇다면 여러분의 평소 식습관이나 수면 패턴, 스트레스 수준 같은 아주 일상적인 요인들이 이런 영양소 반응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? 그리고 몸이 보내는 이런 신호들을 단순히 문제네 이렇게 여기기보다 어쩌면 내 몸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열쇠로 삼을 수는 없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